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 대상을 종전의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 건데요. 기존에는 월소득 370만 원 이하 난임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올해부터는 월소득 512만 원 이하 부부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횟수와 항목 역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체외 수정 4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 수정 3차례까지 포함해서 모두 10차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난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임이라는 진료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난임 치료 주사를 거부하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또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요,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지원하고 정책 제안, 정책 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이 부모가 될 권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최초 난임 극복 전문단체입니다. 예.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지난 2005년부터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난임 용어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부터 회장님은 난임이라는 용어도 창안을 하고서 또 정부의 난임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또 일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12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불임 대신 난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법 개정이 됐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난임 대신 불임이라는 진료 코드명을 표시하는 곳이 많은데요. 아직 이 좀 개선이 안 됐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난임 용어가 법으로 명시되었으니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청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임에서 난임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러니까는 한국 분류명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과 서명부를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통계청에서는 국제 분류 기준,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굳이 불임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정서에 맞게 그렇게 난임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하고 서명부를 접수를 한 상태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이 되면 아마 병원에서도 난임으로 개정되어 있고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난자는 뭐 한자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울 난이고 불임은 난일 불자인데 그 법으로 개정됐는데 아직 뭐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불임으로 쓰시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단어 의미에 따라서 배려, 뭐 격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난임에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출산과 난산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불임과 난임의 이해도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그 출산은 그냥 출산이지만 난산은 좀 어렵게 출산한 사례잖아요. 예. 불임도 말 그대로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일이지만 난임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수혜로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년 2만 명이 넘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불임이 아니고 난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의 의미도 또 담고 있는 난임이라는 뜻. 지난 연말부터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서명운동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명운동이 저희가 이제 그 코드명을 바꿔달라는 거였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난임 부부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게 이제 나이 제한도 있고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제 서명 운동도 계속 이제 다발적으로 민원도 놓고 서명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예.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난임 용어부터 병원에 영수증이 나오면은 난임으로 그리고 코드명 바꿔달라는 서명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난임 부부들은 그만큼 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난임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이제 불임이라는 것보다 난임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의료단체나 뭐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공문 보내고 뭐 답이 옵니까? 안 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저희가 이제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예.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죠. 예. 근데 난임으로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병원 측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코드명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움직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전화 음질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35세 미만의 여성은 1년 동안, 그리고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 동안 임신이 안 되는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만 44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이 나이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현상은 정부 지원 사업 때도 나이 제한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 그 정부에서도 의료계 쪽 자문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예. 사실 해외의 경우도 우리보다 나이 제한을 더 두는 나라가 많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난임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위험성의 예측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산부인과 과학회에 따르면 이게 보험 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로 지금 이제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산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염색체 이상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임신 그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이 여성의 그 신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 요인만으로 모든 과임기 여성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출산에 대한 소망, 출산을 할 권리를 제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다만 이런 개인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고령의 임신, 나이가 이제 만 44세 이상이어도 체수정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통계를 기반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나이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제 그런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저희 단체에서도 이 난임 지원을 하는데요. 임신 출산하신 분들이 거의 다 44세 이상이에요.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제도라든지 의료계의 그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난임 혹은 난임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병원에 가면 난임의 문제를 여성이 혼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난임의 문제는 분명하게 부부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또한 부부의 선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런 사회 인식 공감대 캠페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지금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신혼부부들한테 뭐 아이는 빨리 갖지 않니? 왜 아이를 빨리 갖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사회 현상에도 기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착상 유도제, 유산 방지제, 배아동 결과 보관 비용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원책 어떻습니까? 많이 좀 발전했다고 보세요? 발전을 안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기존의 130%에서 180%까지 확대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예.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착상유도제라든가 유산방지제라든가 배아동결 보관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도 일부가 이제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환영할 만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이것이 어디까지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그 시술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미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대상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남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원 횟수가 안 남은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민원이 쇄도하고 요구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는 이런 횟수 제한이라든가 나이 제한을 폐지를 해달라라는 민원이 쇄도하는 것이에요. 예. 일례로 또 서울 성북구에서는 난임 부부 한방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뭐 대상자로 선정되면은 4개월 동안 한약, 침구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한의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다 도움이 되죠. 예.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방에서도 한방 지원 사업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예. 건강보험 지원 사례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또한 이러한 민간단체에서도 난임교육과 이런 정서적 지원만으로도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이런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면 더 많은 출산의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예, 여러 영역에서 난임 부부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영역이 난임 극복에 의한 전문 단체면 더욱 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시도하는 단계별 그 방식에서 인공수정 또 시험관 시술은 이른바 난임 주사를 일정 기간 동안 맞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고 네. 주사 투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이게 이제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이제 난임병원은 서울로 많이 오시잖아요. 예. 서울로 많이 오시고 또는 이제 이게 그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베란 주사제를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난임병원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분이 난임병원에서 받은 그 주사 일회서를 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아하. 근데 그게 내과도 될 수가 있고, 뭐 정형외과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주사를 맞는데 그 비용이 다 틀려요. 예. 어떤 병원은 3,000원, 어떤 병원은 뭐 15,000원, 하물며 뭐 3만 원까지도 받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난임 부부들은 그런 보건소에서 주사제를 투여를 해달라라는 민원이죠. 예. 보건소는 뭐 아이들도 많고 독감 주사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다 주사를 놔주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또 접근성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도 다를 수가 있고 주사를 우리는 그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주사제를 투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병원도 있는 건데 보건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임 극복 지원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난임 극복 시스템이요. 일단은 이제 보건소 관련 주사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난임 주사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또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출산이 심각하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풀어내 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방면의 지원 체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병원으로만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의 각 전문가 영역에서 예. 지원 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었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